안녕하세요. 여의도 정리맨 경제평론가 권혁주입니다. 자, 오늘 정리해드릴 내용은요. 그동안 제 영상에 이제 질문을 주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일일이 코멘트를 못 달아들어서 너무 죄송한 마음에 영상을 차라리 영상으로서 좀 설명을 드리자. 그게 더 빠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답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난 영상을 올렸던 요겁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시행계획, 이 영상에 이제 댓글로 질문을 주신 분들에 대해서 좀 답을 드리도록 하는 Q&A 시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 대한 질문에 댓글에 대한 답을 드리는데, 희망회복자금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댓글을 주실 때 이제 잘 모르셔서 질문 주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미 잘 아시는 분들은 굳이 이 영상 보실 필요는 없다. 근데 잘 모른다라고 하시는 분들, 다른 분들은 어떤 케이스인지 이런 걸 궁금하면 같이 이제 보는 거고요. 자, 그래서 조금 영상에 질문을 주신 거에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좀 크게 할까요? 화면 좀요. 네, 좀 보이시죠? 네, 먼저 댓글 제가 이제 답변 못 달아드린 겁니다. 답변 다 못 달아드린 건데, 소상공인 대잔치네요 LI 하시는데, 네, 정말 소상공인 힘듭니다. 좀 국민 여러분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소상공인 분들이 장사가 안 되잖아요. 인건비 나가죠, 고정비 나가죠. 상당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상공인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정말 부탁드린다. 이거 장사 안 해보신 분들은 참 솔직히 공감이 안 되는데, 하나라도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사실 소상공인들 마음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으로, 마음으로 소상공인들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DKK님, 영업제한 간이가세인데 4차 버팀목 플러스 때 300 받았는데요, 숙박업인데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좋은 질문은 아닌데 좋은 얘기 써주셨어요. 간이가세를 못 받는 게 아니죠, 여러분. 간이가세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뭐가 문제냐면 기준 자체가 반기 매출이 안 되다 보니까 인증받기가 힘든 거죠. 우리 DGK님 같은 경우에는 영업 제한에다가 간이가세였어요. 그래서 4차 때 이제는 300만 원을 이제 받았다고 합니다.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는 더 받겠죠. 제가 봤을 땐 DGK님은 이번에 더 많이 이제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4차 때 받으셨기 때문에 명단은 들어가 있고요, 당연히. 그러면 이거보다 금액은 이제 더 늘어날 거다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간이가세가 무조건 못 받는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많이들 오해하고 계세요. 그리고 자극적인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뭐 간이가세가 못 받는다, 이번에도 다 못 받을 거다, 이렇게 자극적으로 하시는데 전혀 그렇진 않다. 기준에 부합하면, 기준에 맞으면 간이가세도 4차 때도 받았고요, 5차 때도 나오는데, 간이가세의 문제가 연매출로 따지다 보니까 그 기준에 부합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이번에 8월 초에 이제 상세 보고서가 나오는데, 그때 과연 간이가세의 반기 매출을 어떻게 잡아줄지 썰만 많죠. 아직 정해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8월 초에 나오는, 좀 있으면 나오죠, 구체적인 사업 보고서에, 기재부의 사업 보고서에, 아니면 중기부의 사업 보고서에 간이가세의 반기 매출을 과연 어떻게 잡아줄지, 4차 때랑 똑같이 연매출로 갈지 아니면은 카드 매출을 인정해 줄지, 그거는 기다려 보셔야 됩니다. 나오는 대로 제가 바로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수진님 같은 경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19년도 9월에 오픈한 영업제한 음식점이고요, 이렇게 돼 있네요. 19년도 하반기에 창업하신 분들이 굉장히 억울하죠. 그리고 특히 19년도 하반기에 간이가세로 창업하신 분들이 4차 때 거의 못 받으셨습니다. 반기 매출이 인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수진님 같은 경우에는 간이가세인지는 아직 안 나오네요. 유일하게 2000년 하반기보다, 그렇죠? 2000년이네, 또 2020년 하반기보다 21년도 상반기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나오네요. 그렇죠? 이번에 반기 매출 반반씩 이번에 조건이 되죠? 되네요. 그러면 조건이 되네요.
사업 시기가 짧아서 2000년 전체 매출이 8,600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업을 안 해보신 분들은 매출이 8,600 그러면은 되게 많이 버신 줄 알 거야, 진짜. 근데 사업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뭐 비용 빼잖아요. 인건비 빼죠. 비용 처리하죠. 그럼 진짜 그래서 소상공인들 어렵다는 거죠. 네, 그래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우리 수진님. 어우, 열심히 하셨네요. 지난번 버팀목 플러스 때 전혀 지원을 못 받았는데, 그쵸, 그 당시에 저랑 수진님하고 얘기 많이 했었죠. 교수님이 올리는 영상 보고 이해하면서 참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확실히 되죠, 그죠? 이번에는 이 조건이 되기 때문에 받을 겁니다, 그죠? 받을 건데,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뭐냐면 공문을 보면은요, 자, 여기에 보면은 신속 지급이 있습니다. 이건 공문이죠. 신속 지급이 8월 17일부터 이제 지급이 될 거예요. 이거는 공문에 써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한마디로 1차 신속 지급이 8월 17일에 됩니다. 희망회복 자금. 근데 어떤 분들이냐? 버팀목 플러스 기지급자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버팀목 플러스 받으신 분들 데이터 그대로 쓸 거다. 그래서 이때 신속 지급이 가는데, 지난 영상에도 제가 소개시켜 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는 게 왜 그러냐면, 일단 요번에 조건 되죠. 근데 수진님 같은 경우에는 버팀목 플러스 때 못 받았어요. 그러면 1차 신속 지급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은 굉장히 큽니다.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 분명히 8월 초 되면은 또 상세 공문 나오고 17일 전에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워질 거예요. 17일날 이제 신속 자금이 나오니까 엄청나게 뜨거워질 겁니다. 소상공인 중심으로. 그러면 기대를 막 하고 있다가 17일날 신속 지급 대상에서 빠져버려서 안 받으면 실망이 되게 클 거란 말이죠. 엄청나게 이제 정부 욕을 하겠죠 또.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리 수진님 같은 케이스 같은 경우는 1차 신속 지급 때 빠질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땐 좀 큽니다. 왜냐하면 버팀목 플러스 때 못 받았기 때문에. 근데 안 받는다는 얘기 아니죠. 요 기준이 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받을 것 같아요. 그죠? 받을 것 같지만 1차 신속 지급 대상 8월 17일에 나오는 자금에서 빠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많이 이렇게 미리 이렇게 기대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심을 받으실까봐, 수진님께서 마음의 상심을 받으실까봐 받긴 받는데 기준이 맞잖아요. 기준 대상이 되는데 17일날 안 받는다고 해서 너무 실망이 크실까봐 미리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라고 제가 팩트 있게 팩트를 그냥 전달해 드립니다. 우리 수진님 이해하시죠? 수진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제 영상이 패밀리에서요 자주 오셔서 글도 남겨주시고 그래서 미리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자, 이런 의도로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8월 17일 되기 전에 정말 자극적인 콘텐츠 많이 나올 거예요. 또 유튜버나 뉴스나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분위기가 막 뜨거워지는데 막상 난 안 받으면, 내가 17일 안 받으면 기분이 엄청 상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기준이 맞기 때문에 받을 거다. 근데 만약에 안 들어가 있으면 좀 더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영재님, 영재님 안녕하세요. 수진님이나 영재님은 우리 영상의 이제 패밀리 분이십니다. 제가 제 영상 이제 이름을 정했어요. 여의도 정리맨이잖아요. 그래서 줄여서 여정. 괜찮지 않나요? 삶의 여정을 함께하는 사람. 여정 패밀리로 좀 부르려고 합니다. 우리 수진님도 여정 패밀리고요. 영재님도 진짜 여정 패밀리죠. 고생 많이 하셨네요. 다른 유튜버 보니 금지 제한 구간 금액을 말해주던데 교수님은 그런 말씀이 없으시네요. 요 영상에서 아직 확실한 팩트가 아니라서 설명 없으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돼 있는데 혹시 요거 말하는 건가요?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 이건가요? 그 매출 기간으로 이렇게 잘라서 구간 요거는 설명해 드렸어요. 요거라면 이제 설명해 드렸고요. 그래서 매출액 대비 얼마 이렇게 되는 거 정해졌죠. 그래서 요거는 요거라면, 만약에 이거 말씀하신 거면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다른 게 있나요? 잘 모르겠네요, 저는.
공문 중심으로 말씀드리니까 다만 요거는 보셔야 됩니다. 경영위기 업종인데 매출액이 10에서 20% 하락하신 분들이 있죠. 요거 그냥 정부는 5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제는 좀 더 나와봐야 알죠. 그래서 8월 초에 상세 공문 나오면 요게 진짜 다 그냥 딱 50만 원만 정해서 줄지 이게 애매하잖아요. 평균 50만 원이잖아요. 더 높을 수도 있고요, 낮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나와봐야 안다. 요거는 이제 좀 나와봐야 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요. 또 이제 계속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소득층 10만원 지원받는 거 법정 차상위 계층만 지원받나요? 일반 차상위 계층도 받을 수 있나요? 요거는 이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얘기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그 이제 국민상생지원금, 상생국민지원금 얘기하시는 거죠. 아시겠지만은 1인당 25만원, 전 국민은 아니죠. 소득하위 80% 이하 1인당 25만원씩 받는 상생국민지원금이 있는데 여기에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만원을 더 받게 됩니다. 인당 10만원 더 받게 되죠. 근데 지금 질문이 법정 차상위 계층만 받냐, 일반 차상위 계층도 받냐. 근데 이 질문이 왜 나왔냐면 그 공문에 의하면 거기에 이제 저소득층 10만원 돼 있고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 이렇게 써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숙장님께서는 그게 궁금하셨던 거예요. 차상위 계층인데 법정 차상위 계층이냐 일반 차상위 계층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건데요. 아마 그 차상위 계층 이쪽 잘 모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슨 얘기 하실 텐데 차상위 계층이 보통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법정 차상위 계층이 있고요. 일반 차상위 계층이 있어요. 법정 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소득하위 80% 소득 기준 종합소득 50% 이하인데 거기에 그 정부가 이렇게 정해놓은 분들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아니면은 뭐 한부모 가족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정해놓은 수급권자들이 있어요. 차상위 계층 이런 걸 우리가 법정 차상위 계층이라고 얘기하고요. 일반 차상위 계층은 그냥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신 분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일반 차상위 계층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제 생각입니다. 법정 차상위 계층과 일반 차상위 계층 다 가지 않을까 10만원 다 지원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거는 공문에 차상위 계층이라고만 써져 있지 구분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판단은 제 생각은 확실한 거 아닙니다. 이제 공문에 더 나와봐야 알겠지만 8월 초에 나오죠. 상세 공문은 나오는데 당연히 저는 그냥 법정과 일반 차상위 계층 다 포함해서 당연히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거는 아마 8월 초에 이제 공문이 좀 나오고 기재부에서 상세 공문 나오면 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나오는 대로 바로 말씀드릴게요. 근데 아직 상생국민지원금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급 시일을 그냥 8월 말쯤 이렇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공문이 좀 희망회복자금과 달리 좀 늦어질 수는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영업제한 간이가세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영업제한 간이가세 조건이 해당하시면 그러니까 그 정부가 정한 기준에 합당하시면 당연히 받을 수 있죠. 간이가세도 받을 수 있는데 영업제한 간이가세 그죠. 이게 간이가세 같은 경우에는 연매출로 따지다 보니까 또 이제 불리한 상황이긴 한데요. 이번에 이제 8월 초에 그 중기부에서 나오는 상세 공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과연 간이가세의 버팀목 플러스 때의 그런 불합리한 기준이 그대로 갈지 아니면은 간이가세의 반기 매출을 좀 인정해 줄지 예를 들어서 카드 매출로서 인정해 준다든지 뭔가 자세한 안이 나올 겁니다. 둘 중 하나예요. 반기 매출, 카드 매출로 인정해 주느냐 아니면 일단 부가세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부가세 반기 매출 신고가 안 되기 때문에 간이가세는 부가세 증명원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무조건 연매출이기 때문에. 그러면 반기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카드 매출 아니면은 다양한 소득 자료를 가지고 매출 자료를 가지고 확인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거를 과연 이번에 인정해 줄지 안 인정해 줄지는 8월 초 상세 공문을 봐야 알 수 있다. 그래서 썰 믿지 마시고요. 뭐 된다더라 안 된다더라 그거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니까 정확하게 8월 초에 공문이 다 상세 공문 나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제한 간이가세 좀 인정의 폭이 넓어졌으면 좋겠다.
자, 19년도 흥주님께서는 19년도 장사가 되지 않고 폐업 위기에 있었는데 다행히 옆집 가게를 인수하여, 이게 띄어띄기 안 되려 보니까 모르겠어요. 인수하여 2020년 7월 30일에 가게를 확장하여 잘 되고 있습니다. 아, 잘 되고 있다. 네네. 4차 때 못 받고 5차 또 못 받게 되었는데 이 일을 신청하는 방법이 없나요? 부탁드립니다. 아, 네네. 아, 그러니까 19년도 장사가 되지 않고 폐업 위기에 있다가 다행히 옆 가게를 인수해서 2020년 7월 30일에 가게를 확장해서 장사가 잘 되고 있다. 어우, 다행이네요. 아, 예. 정말 다행입니다. 흥주님. 예, 축하드립니다. 이게 정말 다행이네요. 4차 때 못 받았다는 거죠? 이 신청은요, 그러니까 버티머 플러스 이 신청 끝났고요. 이미 그거는 이제 끝났고요. 완전히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지금 상태는. 그때 이의 신청하신 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딜레이 되고는 있어도 새롭게 이의 신청을 받을 수는 없고요. 4차는 이제 5차 때 같은 경우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의 신청 기간도 아닙니다. 예, 5차 때는 아예 지급도 아직 자세한 스케줄도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의 신청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예, 좀 기다리셔야 된다. 이의 신청은 뭐냐면 못 받았다 이거죠. 나 5차도 못 받았어. 희망회복자 못 받았어. 근데 나는 해당돼 라는 것을 이의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시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의 신청 받는 시기가 되면 영상으로서 따로 말씀드릴게요. 구한님 같은 경우는 교수님 방송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속을 보신 것처럼 매번 궁금증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따뜻한 말씀. 교수님 말씀 듣고 바로 결심했습니다. 19년 간이 2000년 일반, 21년 7월 간이로 됐는데 19년도 간이었다가 2000년도에 일반, 그쵸? 21년도 7월에 간이로 바뀌었다. 자동 반이로 바뀌었다. 버티머 플러스 못 받게 돼 상처가 돼서 샘서 가서 일반으로 했습니다. 이들만하니 또 19년도 간이와 버티머 플러스가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네네네. 네. 예.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이에서 일반으로 자동으로 이제, 그죠? 매출액 기준에 따라서 이제 8천만 원 미만이라서 21년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2000년 장사가 이제 안 됐던 거죠. 2000년도에 원래 일반이었는데 2000년 장사가 매출액이 떨어지다 보니까 8천 밑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최근에 21년도 7월에 또 제가 2000년도에 2020년도에 매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8천만 원 미만이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21년도 7월에 자동으로 간이로 됐다가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그때 이제 일반으로 다시 이제 신고한 케이스네요. 그죠? 우리 구한님께서는. 그래서 이제는 반기 신고를 했겠죠. 그렇게 되면 이들만한에 또 19년 간이와 버티머 플러스가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네, 위로를 좀 드리겠고요. 이번에 만약에 그 반기 매출을 신고하셨을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 기준만 합당하다면, 그 반기 매출 기준만 합기하다면, 그러니까 매출 하락분이 맞다면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힘내시고요. 제가 좀 계속 여러분을 지지해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우리 이쁜 지지배, 아이디가 이쁘시네요. 이쁜 지지배. 네, 2000년 7월 11일날 PC방 오픈하고, 네, 그쵸? 작년 7월에 PC방 오픈했고요. 8월달에 바로 집합금지, 아이고야, 집합금지 당했구나.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지금은 간이계 사업자고 4차도 그래요? 7월에 오픈했으면은 집합금지에, 잠깐만, 버티머 플러스가 7월달은 아니었나요? 언제 기간이었죠? 제가 기억이 안 나네. 7월 사업자, 신규 사업자는 아닌데? 잠깐만, 버티머 플러스 4차면은 이번 연도 3월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7월에 오픈했으면, 작년 7월에 오픈했으면 신규 사업자로 됐을 텐데, 이거 못 받으셨나요? 집합금지면은 간이든 일반 이건 간에 무조건 받았을 텐데, 이거는 조금 모르겠어요. 제가 왜 못 받으셨죠? 4차 때? 이거는 제가 좀 자료를 볼게요. 그 해당 사항이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서 버튼 플러스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 2000년도에 사업하신 분들은 신규 창업자들은 받으셨거든요. 집합금지.
근데 날짜가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서 7월이면 안 됐었나? 아, 그러셨구나. 네네. 잠시만요. 그러면 8월 달에 집합금지 당했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은 8월 16일, 여기 8월 16일부터 작년 8월 16일부터 이번 연도 7월 6일까지 한 번이라도 집합금지 받았으면 집합금지 지원금 받습니다. 다시 한번 8월 16일부터 아마 이때 집합금지 당하신 거죠. 우리 지금 이쁜 지지배님이 이때 당하신 거예요. 지금 8월에 집합금지 당했다는 거 보니까 요때 이제는 당하신 것 같아요. 8월 달에. 그러면 해당이 되겠죠? 그럼 요 구간에 들어오죠. 집합금지. 단 한 번이라도 집합금지 당하면 이번에 집합금지 요거 구간 됩니다. 그래서 장기 단계 아직 기간 안 나왔어요. 아무튼 요쪽 구간에 들어가겠죠? 간이가세로 하셨나요? 그러면 요 금액이겠네요. 8,000 미만이니까. 그럼 요 금액 둘 중 하나 받겠죠? 400이냐 300이냐 아마 그렇게 들어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해당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용기를 좀 가지시기를. 부영님 건강보험료 28만원 이상 됩니다. 어이구, 그죠? 임대료는 200, 어휴, 임대료 200 들어갑니다. 거의 공실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임대료는 200만원 들어옵니다. 잠시만요. 부영님 잠시만요. 잠깐만, 제가 이해를 못. 건강보험료 28만원 낸다는 거죠. 임대료는 200만원 들어옵니다. 들어갑니다가 아니었네. 임대료, 건물주신가요? 200만원 들어옵니다. 거의 공실이기, 건물주시네요. 네네. 거의 공실이기 때문에 임대료는 200만원 밖에 안 들어온다. 그 얘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그 영상의 구독자이신 분들은요, 사실 다양하세요. 다양하십니다. 네, 다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장년층이 좀 많으세요. 제가 좀 쉽게 설명하다 보니까 제가 댓글을 많이 읽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추천받아서 구독하게 됐다. 친구한테 팩트 있고 설명을 잘한다 그러셔서. 그래서 아마 좀 나이가 좀, 우리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 부영, 우리 여정 패밀리님은, 구독자님은 약간 나이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아니면 젊을 수도 있겠고, 아무튼 그렇죠. 건물을 갖고 계시고 임대료는 200만원 들어오고, 그쵸, 거의 공실이기 때문에 이거밖에 안 들어오는 상황이고, 건강보험료는 28만원 이상 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지원금은 못 받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요게 지금 소상공인 희망 자금은 아니죠. 지금 아마 저기 국민상생지원금 얘기에 질문을 주신 건가? 이거는 제가 요거는 소상공인 희망 자금 댓글이거든요. 여기다 이제 댓글을 남겨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착각을 했네요. 자영업자신 줄 알고. 요 정보 갖고는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가구 수가 몇 가구인지 모르겠고, 일단 가구원이 28만원이면은 4인 가구인지 3인 가구인지 이거 다 알아야지만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부영 선생님께서 요 정보 가지고는 사실 조금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정보가 좀 없어서. 임대료는 200만원 들어옵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건물주이신 것 같고요. 지역가입자이시죠? 그렇게 되면 지역가입자이신 것 같고, 예. 자, 요거는 이제 솔직히 건강보험료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렇게 약간 팁도 많은데 제가 공개된 장소다 보니까 말씀 못 드리겠고요. 일단은 뭐 28만원 정도면은, 건물 갖고 있는데 28만원이면은 네. 아무튼 네,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제가 말하고 싶은데, 지금 막 말하고 싶은데, 공개된 장소다 보니까 나중에 혹시나 개인적으로 보면은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꽁지머리님, 위기업종, 경영위기업종 이자 100% 이해 가네요. 같은 업종 매출 감소분을 한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매원이 예, 감사합니다. 네, 질문은 아니셨고 칭찬이었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조경옥님, 늘어터져 답답하네. 아마 이거는 저한테 주신 게 아니라 이제는 지원금, 그쵸, 좀 느리죠. 말만 많고 아직도 지원 안 하고 8월 17일에 신속이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세요. 이제 1차 신속 지급이 뭐예요? 버팀목 플러스 때 받으신 분 21년도 신규 창업자는 8월 말입니다. 또 8월 말에 들어가고 확인 지급은 10월 내에요. 네. 확인 지급이 뭐예요? 확인 지급이 이의 신청 받고 뭔가 서로 따져보겠다는 거죠. 그죠? 너 맞는지 안 맞는지 서로 따져볼게. 확인 지급이잖아요. 이게 10월 내입니다. 10월 내. 그러니까 1차 때 8월 17일에 받죠. 확인 지급은 10월 내로 가기 때문에 텀이 굉장히 길죠. 그 뜻은 뭐예요? 애간장이 탈 거란 말이죠. 소상공인들 또 애간장을 탄다는 얘기입니다. 1차 때 저거 신속 지급 못 받으신 분들 제가 걱정하는 게 눈에 너무 뻔히 보여요. 지금 그나마 버팀목 플러스는 4차 때 기억나시죠? 신속 지급하고 일단 신속 지급하고 이의 신청을 좀 빠르게 받았었어요. 이거 못 받으신 분하고선 좀 그 다음 달에 이제 이의 신청 받고 이렇게 스케줄을 가서 물론 이의 신청하고 받는 기간이 좀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이의 신청은 빨리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확인 지급 자체가 10월 내에 되기 때문에 텀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아마 마음 조아리신 분들, 그러니까 마음 심장이 쪼그라진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주위 사람들이 이때 다 받았는데 또 나는 못 받고 그걸 10월에 하라 그러니 속 안 타겠습니까? 속 타지. 근데 미리 알고 있으면 그나마 덜 타겠죠. 예. 스케줄을 알고 가니까 그에 이제 좀 느려 터졌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봉봉미술TV님 정확하고 깔끔한 정리 속이 시원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4차 때 못 받았어요. 못 받으셨구나. 아이고야. 이번에 참고로 그러니까 그 전에 댓글을 좀 남겨주셨나요? 자, 그 다음에 그럼 21년 영업 신규는 아예 티끌도 없다는 얘기네. 신규 소상공인들 사람 취급 안 하네. 아니요. 여기 있잖아요. 21년 신규 창업자 대해서는 뭐야? 8월 말부터 추가 신속 지급 예정돼 있습니다. 이거. 근데 뭐야? 지급 대상자 사전 통보 문자 안내 가요. 이거 못 받으시면 이제 이의 신청 가는 거죠. 확인 지급 쪽으로. 예. 이해되시죠? 신규 창업자 됩니다. 8월 말부터. 이거 지난 영상 때 소개해드렸어요. 이게 팩트입니다. 생쿡 좋아요.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와, 이거 못 끝내겠다 오늘로. 너무 많네. 자, 영업제한 여기까지만 좀 답변을 드려야 되겠네요. 늘품님까지만 좀 답변 드리고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네. 영업제한 업종이고 제한기간은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고 연매출 4억 이상인데 만약 900만원 아닌 그 이하로 지원금이 나오면 이의신청, 그럼요, 이의신청할 수 있죠. 해야 한다면 어디 해야 되나요? 이분 현민님 같은 경우에는 영업 제한 업종이라고요? 영업 제한 업종 작년부터 이어지고 연매출 4억 원 이상. 잠시만, 영업 제한이고요, 그죠? 영업 제한이고 4억 원 이상 이쪽이죠. 그러면 이제 장기냐 단기냐에 따라 달라지네요. 아직 그 영업 제한 업종이요, 장기 단기 모릅니다. 이거 몰라요. 이거 조만간 8월 초에 상세 공문 나올 때 요때 나올 겁니다. 이쪽 장기 단기, 요쪽 장기 단기 나와요. 그러니까 이때 아셔야 돼요. 900만 원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거짓말 안 하잖아요. 팩트만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듣기 좀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막 희망차 있는데 남들 보면 다른 유튜버 보면 900만 원 받을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지금 요 정도 보면은 900 아닐 수도 있어요. 단기로 빠지시면은 단기로 빠질 수도 있거든요. 이게 영업제한 업종 어느 정도의 그건 모르니까 400 받을 수도 있습니다. 듣기 어려우실지라도 그냥 저는 팩트만 말씀드려요. 아직은 모릅니다. 900일지 400일지. 근데 작년부터 영업제한 당했다 그러면은 장기일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은 확실히 나와봐야 한다. 일단은 이 구간이죠. 우리 현민님, 그죠? 현민님이 요 구간이죠. 요 구간 영업제한의 매출 4억 이상의 요 구간인데 그러면 900이냐 400이냐 요 금액이고요. 근데 질문이 그 이하로 지원금이 나오면 그 이하로 지원금이 나오면 요쪽으로 나오면 이의 신청할 수 있느냐 말씀 물어주시면 당연하죠. 내가 만약에 이쪽 구간이 확실히 잡혀 있다. 여기서 말하는 매출액 4억 이상은요. 이것도 질문 주셨는데 장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 모르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이제 간이장부를 가지고 이게 매출 4억 그렇게 주장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매출은요.
국세청 신고된 자료입니다. 국세청 신고된 매출 자료가 기준이 되는 거지 이게 내 개인 장부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국세청에 신고된 이제 부가세 신고할 때나 아마 종합소득세 신고했을 때의 그 매출액을 가지고 갈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매출액이 4억 원 이상 확실하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 주장하셔야죠. 근데 만약에 이쪽 구간에 나왔다 그러면 당연히 이의 신청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당연하죠. 근데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버팀목 플러스 때도 어떻게 나왔었냐면 일단 돈이 나왔어요. 만약에 기준이 부합하다 그러면 또 여기서 부합이라는 뜻은 뭐냐면 그 맞다면 이런 뜻입니다. 맞다면 그러니까 버팀목 플러스 때 기준에 그 당시에도요 이제는 그 기준에 맞다면 부합하다면 돈은 일단 나왔어요. 적은 돈이. 그리고 나서 이의 신청 받아서 추가 금액 받으셨습니다. 마찬가지죠. 이번에도 아마 만약에 기준에 부합하다 그러면 돈은 나올 거예요. 1차적으로 나올 건데 덜 나온 금액에 대해서 4차 때처럼 이의 신청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이의 신청 기간은요 일단 신속 지급하고 나중에 받을 거예요. 아직 공문에는 이의 신청 기간 안 나왔습니다. 지급하는 시기도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의 신청 기간이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럼 그때 가서 이의 신청하고 해야 된다면 어디에 해야 하는가요? 버팀목 플러스 때 보면 사이트가 만들어졌었죠. 당연합니다. 이번에도 희망회복자금이라고 해서 사이트가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똑같이 이의 신청하기라고 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 거기에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돼요. 아직은 사이트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가서 나올 거예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늘품이 19년 11월에 개업해서 아이고야 제일 억울하신 분 이게 19년 11월 개업해서 그의 매출 0원이어서 이의 신청했는데 오늘 매출 감소 요건 미충족으로 부지급 판정 나왔습니다. 버팀목 플러스 얘기하시군요 지금. 잠깐만 이건 조금 볼게요. 시간 너무 길죠 여러분. 근데 이게 여러분의 사례다 보니까 하나하나 설명드리다 보니까 그래요. 이해해 주십시오. 19년 11월 개업해서 그죠? 19년 10월 이분이 이런 케이스가 제일 억울했다고 그랬죠? 그의 매출이 0원이었어요. 이의 신청했는데 오늘 매출 감소 요건 미충족으로 부지급 판정 받았습니다. 버팀목 플러스 그죠? 2차 확인 지급 대상 유형에 나와 있어서 문의했더니 지원 대상은 맞지만 지급 대상이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매출 빵원이신 분들 있죠. 이 매출 빵원이신 분들은 다 못 받으셨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감소분이어야 되잖아요. 2000년도 매출이 감소해야 되잖아요. 근데 감소라는 게 마이너스 매출이라는 건 없잖아요, 사실. 물론 내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나는 적자다 볼 수 있는데 일단 매출이라는 게 이제는 빵원에서 더 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빵원이면 빵원이지. 그러다 보니까 감소 자체가 기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가 19년도 빵원 그럼 당연히 2000년도 이제는 적어질 수가 없는 거죠. 19년도 매출 빵원이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억울했던 거죠. 19년도 11월에 사업하다 보니까 바로 매출이 나옵니까? 당연히 빵원이신 분들이 태반이었지 그 당시에. 그렇잖아요. 19년도 11월에 매출이 사업자를 그날 낸다고 해서 바로 장사를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자 미리 낼 수도 있고요. 또 그러면 11월 사업하신 분들은 이제 매출이 빵원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이게 그래서 지원 대상이 아닌 게 되죠. 그게 실제 버팀목 플러스 때 그랬거든요. 지급 대상이 빵원이신 분들은 지급 대상 안 되었어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그 왜 사유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매출 감소 미충족이라고 사유가 떴었거든요. 이게 그때 버팀목 플러스 때 이런 케이스네요. 그래서 네 답답합니다. 그죠, 여러분? 늘품님도 참 답답했겠네요, 진짜. 근데 네. 집합 제한인지 영업 제한인지를 모르겠네요. 일단 여기서 봐서는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겠네요. 일단은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것만 봐서는 집합금지 대상인지 영업 제한인지 안 써주셔서 이거는 조금 더 정보를 주시면 그때 가서 얘기하고 아마 이런 케이스가 되게 많았다라는 거. 다원님, 교수님 밤늦게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원님도 우리 여정 패밀리 저 다 기억합니다. 다원님 항상 댓글 남겨줘서 저한테 응원 메시지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확실히 기억하고 있거든요. 항상
고맙다, 감사하다, 힘쓰신다, 애썼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는 다원님, 정말로 저도 여러분 다원님 여정 패밀리, 여의도 정리맨 우리 패밀리 한 가족으로서 여러분 다원님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현열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왜냐하면 영상이 너무 길면 우리 소상공인분들 힘드시고 보기도 힘드시고 그러셔서 지금 몇 분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또 제가 또 댓글에 질문을 이런 식으로 좀 빨리빨리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일이 제가 코멘트 댓글을 쓰지 못해서 저도 이제 이게 사회인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일과가 있고 또 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음은 막 댓글 달고 답변 드리고 싶은데 이 시간 관계상 그래서 못 하고요. 그리고 또 방학 되면은 이제는 강의가 없을 줄 알죠. 근데 아니요, 이게 대학 비교과 강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막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제도 막 하루 동안 학생들하고 막 얘기하느라고 목이 많이 잠겼었는데 또 여러분 이렇게 소통하니까 힘이 나네요. 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여의도 정리맨 드디어 이제 10,000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 정말 짧은 기간이었는데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 여정 패밀리님들, 우리 여정 패밀리, 여의도 정리맨 패밀리 가족 여러분께서 이렇게 같이 소통하고 이러면서 따뜻한 댓글 남겨주시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또 10,000명이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10,000명 여러분 감사하고요. 제가 10,000명 되면 이벤트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이벤트를 하고 참고로 다음 주 월요일 날 이거는 그냥 제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여기까지 보셔도 됩니다. 시간 없으신 분들 여기서 끝! 이제 우리 여정 패밀리들만 보세요. 우리 구독자이신 분들만 여기서부터는 딱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부터 제가 그 YTN 생생경제라고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생경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화요일마다 고정 출연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화요일마다. 그런데 우리 그 아나운서님께서 휴가를 가세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데 그래서 제가 그걸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그러니까 8월 2일인가요? 다음 주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YTN 라디오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생경제 제가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많이 와주셔서 유튜브 실시간 보이는 라디오예요. 보이는 라디오. 그래서 유튜브에 가셔서 YTN 라디오라고 검색하시면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제가 진행하고 있을 거니까 오셔서 응원에 또 댓글 주시고 뭐 평론가님 뭐 저 누구입니다. 그럼 제가 알잖아요. 댓글 뭐 다원님 같이 우리 다원님이나 또 제가 우리 여정 패밀리님들 다 알거든요. 이름 자주 댓글 주신 분들 그러면 오셨네요. 그래서 좀 환영 인사도 해드리고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송에서도 소통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또 한 가족 아니겠습니까? 패밀리.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 분들 또한 제 영상을 제 채널을 구독하신 많은 분들 여러분 제 가족들이나 다름없죠. 그래서 같이 많이 소통 많이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더 많이 할 거고요. 이제 시작했으니까 뭐 채널에 또 10,000명, 20,000명, 30,000명 되고 그러면 너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구독자만 보는 거니까 제가 지난 영상에 제가 후원 안내라고 해서 부끄럽고 창피해서 그냥 후원 안내하고 슬쩍 지나갔었거든요. 후원 안내에서 제가 이렇게 후원 안내 살짝만 보여드렸었는데 아이고 세상에 이 여정 패밀리 우리 금나라 뚝딱님 아니 갑자기 뭐가 울려갖고 저는 딱 봤는데 금나라 뚝딱님이 후원금을 보내주신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이에요 저 그런 거. 그래서 뭐지? 근데 아이디가 그 입금자 명이 금나라 뚝딱님. 알죠? 너무 잘 알잖아요 제가 금나라 뚝딱님. 저희 여정 패밀리 여의도 정리맨 우리 구독자 패밀리 아니겠습니까? 후원금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영상 제작하는 데 쓰고요. 무엇보다 저는 이제는 그 기부를 합니다. 기부를 그동안 계속 해왔었고 원래부터 해왔었고 그리고 더 금액을 이제 늘려갈 거예요. 구독자 이렇게 후원님들이 생기면은 그래서 당연히 약속드린 대로 이제는 당연히 이제 기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드린 대로 그 일정 부분을 후원금의 일정 부분은 당연히 여의도 정리맨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채널 이름으로 이 유튜브 채널 이름으로 이제는
유니세프라든지 아니면은 뭐 월드비전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기부를 이제 할 겁니다. 이미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고요. 오래됐죠. 오래됐고 채널 이름으로 더 이제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 여정 패밀리님들, 여의도 정리맨 여정 패밀리님들, 우리 삶의 여정을 함께 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든든한 우리 서로들 좀 밀어주고 끌어주고, 그죠? 서로 각자 다양하게 사시잖아요. 각자 다양하게 계실 텐데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좋은 정보로 또 이끌어 주시고 해서 서로에게 도움되는 따뜻한 좀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따뜻한 유튜버 환경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 구독자님들 또한 우리 여정 패밀리님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좋은 정보, 그 다음에 여러분의 답답함을 시원하게 풀어드릴 수 있는 그런 여의도 정리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여의도 정리맨 권혁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